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양도소득세 기출변형 모의고사 25개짜리 문제에 16번부터 20번까지 5개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은요. 일단 자산의 취득 시기와 양도 시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 아니다.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하는 주택이 아니었다 그러면 2년 이상 보유하시고 파시면 1세대가 1주택을 보유기간 2년 이상 갖고만 있었어도 비과세 적용이 되죠. 그럼 2년을 따질 때 언제 취득해서 언제 팔았느냐, 그거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단 하루라도 차이가 나면, 예를 들어 2년에서 하루가 부족하면 사실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이라 시험에 잘 나올 거고 앞으로도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자산의 취득 시기 양도 시기는요. 가장 큰 대원칙은 언제다? 양도는 여러분 유상으로 거래하는 게 양도죠. 따라서 원칙은 돈을 주고받는 거니까 대금 청산일을 양도일 또는 취득 시기로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예외적으로 혹시 대금 청산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대금 청산이 불분명하다면 여러 가지로 상속 증여는 대금 청산 상속 증여로 취득했거나 이랬을 때는 돈 주고 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외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이 불분명한 케이스에 대한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특강하면서 표 한 페이지짜리 외우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일단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취득 시기, 양도 시기는 외울 게 너무 많으니까 일단 여기 있는 지문 4개라도 정확하게 외우기로 하고요.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했어요. 그럼 언제나 손익의 귀속 시기, 양도 시기, 취득 시기는 언제다? 빠른 날이다. 그러니까 등기를 한 날인데 개인들, 우리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라 개인이잖아요. 그래서 등기일이라고 하면 애매합니다. 그래서 등기소에 접수한 날 기준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등기 접수일이다. 빠른 날이니까. 대금 청산과 소유권 이전 등기 중에서 빠른 날. 그래서 등기 접수일로 가는 거고요. 자, 민법에 따른 점유에 의한 취득 시효 완성 몇 년 동안? 이건 상식으로 20년 동안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소유의 의사로 그거를 공공연하게 일단 자기의 땅으로 점유하고 있었다. 그러면 취득 시효가 완성이 되어서 자기가 20년이 딱 되면 등기를 할 수 있게 돼요. 자기 명의로. 그러면 이때는 취득 시기는 언제입니까? 지금 현재 등기 접수일이 된다 그러면 만약에 등기 접수일이다. 그럼 20년 동안 쓰고 1년 있다 팔았다. 그럼 1년 동안 갖고 있었던 자산이냐. 이게 소급해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등기 접수일이 아니고 언제로 할 거다? 점유를 시작한 날은 취득 시기를 점유를 개시한 날로 할 거다. 그래서 요것만 좀 틀린 지문만 외우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건축물을 건설한 경우에는 신규로 건설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언제요? 여러분 사실상 사용일 자기가 건축물을 건설했다. 그때는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준공이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뭘로 간다?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지금 틀린 거는 2번이고요. 자, 4번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끊고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끊고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았다. 그럼 보세요. 대금을 청산할 때까지 완성이 안 됐다는 거는 결국은 선수금, 선급금 주고받은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일단은 선수금, 선급금 개념일 때는 물건의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완성 또는 확정된 날로 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일단은 이 원칙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원래 양도소득세 계산을 할 때 취득시기, 양도시기는 원래는 제일 중요한 건 대금청산일인데 혹시 그 전에 등기를 했다 그러면 등기일이 아니고 접수일이에요. 내 시험에서 등기일이라고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등기냐
대금청산이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좀 혼자 공부하시다가 꼭 접수일이 들어가야 되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라서 등기소에 접수한 날 기준으로 서류상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번, 3번, 4번 암기하시고요. 2번 언제다? 점유에 의한 취득시효 완성은 취득일을 옛날 예적 점유 개시했던 날 기준으로 취득일을 해준다. 그래서 양도시기가 아니고 취득시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2번 지문도 틀린 지문 고쳐가지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소득세법상 배우자 간 증여재산의 양도에 대한 이월과세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월과세라고 하는 게 배우자도 포함되고요. 또 누구요?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 간에 일어난 일단 1차적으로 증여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우리 양도가 일어났을 때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을 하는데 이 이월과세를 필요경비 계산의 특례라고도 하죠. 자, 거주자가 끊고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죠. 자, 10년. 근데 이월과세 규정 적용 시 만약에 주식이다 그러면 10년이 아니고 1년입니다. 올해 개정사항이고요. 주식이 들어오면서 주식은 1년.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그러면 증여자는 지금 나의 상대방인 배우자고요. 나는 수증자다. 그래서 증여받았으니까 나는 수증자고 토지의 양도 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 취득가액 이월과세 규정의 특징이 뭐죠? 이거는 수증자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내는 건데 수증자가 수증자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되 그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누구 거를 따라간다? 증여자 거를 따라간다. 그래서 증여한 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증여한 자의 금액이나 취득시기를 적용한다. 자, 1번 맞는 질문이고요. 자, 지금 문제가 아예 자세히 보시면 2월과세 문제입니다. 2월과세예요. 증여받은 재산, 이게 수증자죠. 증여받은 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자, 이 경우에 잘 보시면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은요. 일단 증여를 받았을 때 수증자가 뭘 내죠? 자, 증여세도 내는 거고 양도소득세도 내는 거죠. 그래서 증여자가 납세물을 지고 수증자가 납세물을 지는 경우 두 가지가 섞여 있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우회양도는 연대납세무가 있지만 이 수증자가 지금 2월과세는 수증자가 최초에 증여세도 내고 그 다음에 2월 우리 양도소득세도 내기 때문에 그냥 얘가 내면 되는 거지 굳이 연대납세의무를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연대납세의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질문은 답은 2번인데요. 옳지 않은 거니까. 자, 이게 2월과세 규정은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연대납세의무가 없고요. 또 그 다음 뭐 있죠? 우회양도 부분은 2월과세와 다르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죠. 자, 옆에다가 공란에다 적어볼까요? 자,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어떤 거? 우회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자, 양도소득의 우회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요거는 증여자와 자, 수증자 간에 뭐가 있다? 자,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요거고요. 자, 2월과세는 그냥 수증자가 다 내면 되잖아요. 어차피 배우자 우리 가족 경제를 그냥 하나의 경제로 보는 거예요. 배우자와 나는 그냥 가족 경제 공동체다. 그래서 이때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납세 의무가 없다로 가는 거예요. 연대납세 의무가 없다. 그래서 연대납세 의무 있다 없다 가지고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그래서 자, 2월과세는 연대납세 의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회양도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는 거고요. 자, 3번 2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자, 증여받았으니까 이 거주자는 수증자예요.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자, 증여세는 뭐다?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때문에 요거를 뭐라고 불러요? 좀 색깔 바꿔서 해드릴게요. 요거를 자,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양도소득에 있어서 필요경비 계산의 특례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필요경비 계산의 특례라고도 부르고 2월과세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자, 4번으로 가셔서 배우자 간 증여자산에 대한 2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자, 증여 후 양도행위에 대한 부당행위
자, 증여 후 우회양도행위에 대한 부당이익 계산 부인. 이게 이제 제가 우회양도로 가는 거죠. 자, 우선순위가 이월과세가 우선이고요. 2월과세가 적용됐을 때는 우회양도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 뭐가 우선이다? 2월과세가 우선이다. 그래서 일단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요거 시험에 정말 여러 번 나온 거니까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18번으로 갈게요. 소득세법상 납세무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그냥 양도소득만 물어본 게 아니고 전체 납세무로 물어봤습니다. 자, 상속에 따라 끊고, 자,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자, 상속인이 납세무 승계가 됨으로써 피상속인의 소득세를 상속인이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야 된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물론 이제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세무 승계 규정의 요건, 한도 조건이라든가 그런 거는 적용을 받을 거고요. 2번, 증여 후 양도행위 부인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말이 아까 2월 과세와 우회양도 중에서 우회양도를 의미합니다. 자, 증여받은 자는 양도소득에 대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연대납세무를 지는데 연대납세무도 납세무의 범위이기 때문에 납세무를 지지 않는다. 그럼 틀린 거예요. 우회양도 시에는 증여자는 연대납세무가 있기 때문에 납세무를 지지 않는다. 그럼 틀리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니까 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원천징수되는,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럼 납세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여러분, 원천징수되는 소득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돈을 받을 때 덜 받는 거잖아요. 세금을 띄고 받는 거잖아요. 물론 뭐 과세 최저한에 걸린다든가 소액부징수 규정에 걸려서 세금을 안 내게 될 운이 좋다기보다 적게 번 거죠.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원천징수라는 시스템 자체가 이미 납세 의무예요. 그래서 납세무를 진다 하셔야 되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신고 납부는 안 하지만 원천징수 당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납세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아시겠죠? 하시고, 자, 신탁재산은요. 위탁자가 통제를 한다. 그러면 그때는 자, 누구에게 귀속되는 걸로 봐요? 누구에게 납세무가 있다? 위탁자에게 있다. 그래서 4번 맞는 질문이고 잘 나올 수 있는 질문인데 뭐 총칙에 있는 납세무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자, 19번 거주자와 특수관계인 간 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 딱 보니까 이 특수관계인을 굳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라고 안 주면 우회양도 문제가 될 거예요. 자, 지금 옳은 걸 고르라고 했고요. OX 문제고. 자,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맞고요. 이내 근데 이건 직계존비속이니까 이건 우회양도가 아니고 뭐죠? 2월 과세 규정이죠. 자, 배우자 등에 대한 2월 과세 규정이고요. 로부터 증여받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토지의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그럼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는요. 수증자가 양도소득세 납세무를 지되 수증자의 취득과액과 취득 시기는 누구를 따른다? 증여자 걸 따른다. 근데 여기 보시면 거주자가 수증자예요? 아니면 증여자예요? 이 거주자가 수증자죠. 증여받았으니까. 그렇다면 그 직계존비속은 뭐가 되는 거예요? 증여자죠. 그러니까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한다. 기억 맞는 질문이에요. 지금 자, 이건 지우고. 여기 보시면 옳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억이 들어가야 되고 문제를 푸실 때 정말 기억이 너무 확실하게 맞다 그러면 3번을 일단 지우셔야죠. 자, 근데 이제 일단 하나씩 정확하게 보기로 하고요. 요거는 맞는 질문이다. 자, 니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자, 특별히 뭐 배우자 2월 과세 이런 규정은 아닌 것 같고 일반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딱 이 말 나오면 특수관계인 나오고 조세 부담 부당한 감소 인정하면 뭐죠? 자,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의 개수가 몇 개냐? 4개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실제 필요 경비를 인정하는 사업소득하고요. 자, 기타 소득하고요. 출자 공동사업자의
출자 공동까지만 쓸게요. 손익분배금. 그 다음에 양도소득. 그래서 법인세에서 공부하듯이 똑같이 특수관계인 나오고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로 인정. 그랬을 때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 지문은 뭐냐면 좀 쉽게 표현하자면 양도소득세는 부당행위 계산, 양도소득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적용 대상이다라는 지문인 거예요. 왜? 특수관계인 나오고 자 일단 양도소득, 특수관계인, 부당하게 감소 이 말이 나오면 자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계산할 수 있다. 이게 시가로 그냥 엎어버릴 수. 자기들끼리 싸게 거래했건 비싸게 거래했건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시가로 그냥 과세를 다시 해버리겠다는 뜻이죠. 자, 니은 맞는 지문이네요. 맞는 지문. 자, 너무 알록달록하니까 색깔 조금씩 바꿔서. 자, 지금 거주자가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이 아니에요. 아니면 2월 과세가 아니고 얘는 죄송합니다.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우회양도가 되는 거죠. 우회양도. 자,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러면 거주자는 뭐예요? 증여자죠.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 수증자가 몇 년 이내? 15년 지난 후 원래 10년 이내에 양도해야 우회양도이건 2월 과세이건 적용하는데 15년 지나버렸으니까 얘는 너무 오래 지났죠. 따라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날짜가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은 틀린 지문. 따라서 답은 1번. 요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20번 갈게요. 자, 양도소득에 부당행위 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돼 있고요. 자,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지금 2월 과세 우회양도 계속 이제 문제가 몰려 있습니다. 자, 보세요.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다 그러면 항상 그거부터 판단하세요. 얘가 과연 2월 과세인 것인가? 아니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우회양도에 해당하는 것인가? 요거부터 구분하셔야 되죠. 그래서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면 2월 과세로 갔을 건데 지금 이 질문은 그냥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인이니까 우회양도 문제고요. 10년은 맞고 수증자가 양도한 게 맞아요. 그러면 일단 자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 이거는 수증자가 내는 세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다라고 가정해서 계산한 양도소득세. 그런데 노란색하고 초록색을 비교했을 때 초록색이 더 큰 거죠. 그러면 증여자가 뭐 한 걸로 본다? 자, 잘 나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가야 되는데 증여한 것으로 본다 했으니까 틀린 답은 1번이에요. 근데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해놓고 여기를 5년으로 바꾼다든가 여기를 포함으로 바꾼다든가 하면 내용이 다 이제 틀린 지문이 되니까 그것도 잘 보고 넘어가시고요. 자, 2번으로 갑니다.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보다 4억 원에 미달하게 양도하였다. 그러면 원래 부당행위에서 한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항상 시가의 5% 또는 절대 금액으로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야 부당행위가 맞죠. 4억 원이니까 자, 요건 싸게 팔았으니까 내가 손해난 거고 항상 손해가 나면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가 되는 거니까 요거가 일단은 부당행위 적용 대상은 맞아요. 이제 3억 원 이상이라는 조건을 갖췄을 때 그때에는 자, 특수관계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를 사례로 준 거죠. 그럼 어떻게 한다? 양도소득의 계산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면 결론적으로 시가에 따라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되는 거죠. 2번 맞는 질문이고 거주자가 여러분 배우자 2번은 일반적인 부당행위 문제고요. 3번은 자 3번 뭐죠? 3번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나오니까 얘는 뭐죠? 2월 과세 문제가 되는 겁니다. 2월 과세 배우자로부터 수증한 부동산을 수증일로부터 몇 년 이내 양도? 10년 이내 양도했다. 그러면 자 누구? 자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니까 증여자가 누군지를 보셔야 돼요. 배우자로부터니까 이 사람이 증여자고 이 당해 배우자가 증여자죠. 자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이 거주자 수증자 얘가 수증자고요. 당해 배우자가 증여자인 거예요. 항상 2월 과세 또는 우회양도가 나오면 누가 증여자고 누가 수증자인지 그거부터 점검하셔야 되고요. 자, 4번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이 부당행위다.
그러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 이거는 일단 법인세 계산할 때 법인세에서 세무 조정을 한 거죠. 뭐 했어요? 입금 산입,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이 되었다. 그러면 이미 그 거주자에 대해서 상여 배당으로 상여면 근로소득, 배당이면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됐습니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거주자가 개인 A 거주자가 법인에게 법인 B에게 자산을 양도했는데요. 잘 보세요. 법인세 세무 조정을 할 때 법인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입금 산입 상여가 나오는 거죠. 그러려면 자 법인 입장에선 양도가 아니고 양수잖아요. 싸게 사야 그러니까 법인 입장은 산 거예요. 그럼 싸게 사야 된 부당행위예요? 아니면 비싸게 사야 부당행위예요? 법인 입장에서는 비싸게 산 거예요. 그래서 고가로 양도한 거예요. 개인 입장에서는. 그럼 얘 입장에서는 뭐예요? 고가 양수죠. 고가 양수죠. 개인은 고가 양도한 거고. 그랬을 때 그러면 시가 10억짜리를 15억에 양도했다. 그럼 법인세법에서 입금산입 시가를 기준으로 조정하니까 5억에 대해서 상여나 배당, 상여 등으로 소득 처분을 하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미 입금 산입하고 5억 상여 배당 기타 소득으로 간 거는 뭐예요? 소득세가 종합소득세가 과세가 종결이 된 거니까 개인 A가 받은 15억 중에서 5억은 이미 자, 요거 상여나 배당으로 소득세가 과세가 끝났으니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을 얼마로 할 수밖에 없다? 시가인 10억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가를 실질거래가액으로 한다. 요렇게 하셔야 돼요. 이건 좀만 연습하시면 금방 됩니다. 그래서 4번도 되게 좋은 문제. 답은 1번인데 밑에 있는 2, 3, 4가 다 좋은 지문들이에요.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들이 좀 상당히 괜찮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복습하시고 너무 알록달록하네요. 다음 시간에는 알록달록 지우고 다시 마지막으로 21번부터 이게 이제 우리 뭐 이렇게 증여받고 이런 거 증여받은 후에 양도한 거 이게 어려운 시험 문제로 그나마 양도소득세에서 나오는 게 이런 거였고 아직 양도소득세는 계산 문제는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나오더라도 쉬운 게 나올 거예요.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21번부터 25번까지는 다음 시간에 풀 거고요. 이번 시간은 거의 2월 과세 파트 또 우회 양도 파트에 집중 해가지고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잠깐 쉴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21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